청소년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도전해야 할 시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데요. 지능화되는 학교폭력부터 도박, 마약 등 위험한 유혹까지 아이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신보영 경찰청 청소년 보호과장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보통 경찰청 하면 험악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을 제압하는 모습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청소년 보호과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찰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에 순찰차를 타고 신속히 출동을 하거나 또는 영화 범죄도시와 같이 건장한 형사들이 범죄자를 제압하고 체포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네. 예, 저희 경찰청 청소년 보호과도 당연히 경찰의 한 부서인 만큼 범죄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의 명칭에 바로 나타나 있듯이 청소년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그런 범죄들과 관련을 해서 예방, 대응,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를 아우르는 전 과정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 과에서는 단순히 검거와 처벌보다 청소년들의 선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단순히 처벌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더 이상 추가적인 범죄나 비행에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저희 청소년 보호과만의 특별한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들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을 또 담당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업무가 학교폭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서 접수 처리한 통계를 보면 23년도에는 15,000여 건, 그리고 24년도에는 2만여 건, 그리고 25년도에는 24,000여 건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25년도에 2.5%로 23년도 1.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당국과 이제 경찰 등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보다는 언어폭력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 점을 볼 때 최근 학생들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이 학교 내에서 조기에 해결이 되지 못하고 형법상 모욕, 그럼 명예훼손 등의 형태로 경찰에 신고되는 사법화 경향이 좀 심화돼서 그것이 학교폭력 통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뭐 사소한 말다툼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건 요즘에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 당국에서도 관계 회복 제도를 강화를 해서 학생 간의 갈등을 조기에 교육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찰도 회복적 경찰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를 활용을 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법 처리에 앞서서 대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회복적 대화 모임에 연계를 해서 당사자들이 최대한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형 중에 사이버 폭력 또한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등 이른 시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초중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SNS 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각 학교를 이제 진출을 해서 SNS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사례 등을 토대로 사이버 폭력 그 예방 교육 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차 학교 폭력이 진흥화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직무,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직무를 제가 좀 생소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어떻게 해서 도입됐는지 그 취지와 함께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폭력 근절 그리고 청소년 선도 보호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력으로서 학교와 경찰을 잇는 어떤 가교 역할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는 2011년도에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도에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학교 전담 경찰관은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그 운영 근거를 두고 있고 현재 1,14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 배치돼서 1인당 약 10개교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교 전담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긴밀히 협업을 해서 학교 폭력 예방부터 첩보 수집,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참석,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보호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학기 초가 되면 담당 학교에 모두 방문을 해서 학교 폭력 담당 교사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하고요. 등하굣길 캠페인이나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도 학교 전담 경찰관을 적극 홍보를 합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비단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그때 청소년들 사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사이버 도박, 마약, 딥페이크, 그다음에 픽시 자전거 등 다양하게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112 그리고 117 그리고 저희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학교 폭력 사안이 있으면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직접 면담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보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 서클과 가출팸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선제적으로 해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첩보를 수집을 해서 올해 신학기 3, 4월 2개월 동안만 총 48개 폭력 서클과 가출팸을 해체하고 242명을 가정 등으로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부산에서 해체한 가출팸을 대표적인 예로 좀 들 수 있는데요. 총 20명에 달하는 남학생, 여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그 오피스텔을 아지트로 삼아서 가출팸을 결성을 하고 폭행, 협박, 절도 등의 범죄와 상습 가출을 일삼아서 이들로 인한 112 신고랑 그 가출 신고가 도합 한 200건이 넘는 상황이어서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교사로부터 그 가출팸 멤버 중에 무단 결석 그런 문제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면밀하게 면담을 하고 또 112 신고, 킥스 기록을 한 달 이상 집중 모니터링을 해서 그 가출팸을 해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학교 전담 경찰관은 최일선에서 학교 폭력
그리고 청소년 문제의 A부터 Z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자, 앞선 소개에서 117이라는 번호가 잠깐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신고는 112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어서 아마 이 112라는 번호를 모르시는 국민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117은 사실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 번호가 학교폭력 전담 신고 번호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학교 전담 경찰관과 같이 2012년도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당시는 이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 번호를 117로 통합을 해서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과 교육부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사 등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117 센터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긴급한 상담과 지원 요청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약 6만 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상담사들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긴급성, 그리고 중대성, 또 신고 내용, 신고자 의사 등을 고려를 해서 바로 수사를 지시를 하거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 또 연계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그 신고 접수 시부터 사안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이런 117 센터의 어떤 신고 접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교육부 또 푸른나무 재단 등과 협업을 해서 상담사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또 상담 기법과 관련해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7 신고센터는 신고의 어떤 경중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학부모, 친구, 교사 등 모두가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117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전 국민이 112뿐만 아니라 117도 모두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중에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형 예방 교육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른바 청소년 경찰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어떤 100번의 말보다 직접 느끼는 한 번의 경험이 교육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을 한 것이 청소년 경찰학교고요. 이거는 교육부 협업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용하지 않는 치안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총 55개의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경찰학교는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그런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좀 공감하고 또 경찰의 역할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역할극, 또 과학수사 체험, 또 시뮬레이션 사격 등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 기기를 활용을 해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도박,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간 한 3만 명의 학생들이 청소년 경찰학교를 체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 어떤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느꼈다,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후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뉴스폴렛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게시판에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VR 기기도 활용하고 직접 시뮬레이션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외에도 청소년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분야가 바로 사이버 범죄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7만 원을 땄어요. 돈을 따니까 미쳐요, 그냥. 애들은 딱 성향들이 있어요. 딱 포인트 더 달라 그러고 바로 모르는 거. 애들은 이제 그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어른으로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이용해 먹기는 엄청 빠르죠. 50만 원 빌리면 150만 원으로 갚아야 된다 이러면 도박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150도 오케이 하고 따서 갚으면 되지. 에이 몰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갚아주고 좀 훈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마음 고쳐 먹겠지. 네, 청소년 도박 관련 영상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과장님, 보통 도박하면 성인과 관련된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청소년 도박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또 심각성은 어떤가요? 네, 그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매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5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4%가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를 인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5만 7천 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층으로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별다른 경각심 없이 온라인 놀이 문화로 왜곡되고 확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심각하네요. 네, 경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도박 사범 중 소년범의 비중이 23년도 1.3%에서 25년도 2.5%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도 1차 단속에서는 4,715명이었는데 2차에서는 7,153명으로 52%가 급증을 했습니다. 또 단속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16세, 17세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작 9살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도박 유형은 주로 바카라와 같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고, 도박 금액은 한 사람당 평균 78만 원인데 이게 가장 최고 금액으로는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 수준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억대 도박을 한다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가 단순한 어떤 일탈을 넘어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 대출 또는 사기, 절도 등 2차 범죄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사이버 도박 경험 실태를 보면 도박 청소년 중 12.7%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어이구. 또 또래 친구가 경험한 불법 행위로 사기, 절도, 폭행, 협박, 개인정보 판매, 유해업소 근무 등 다양한 경우를 목격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약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 여학생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추심을 강요받다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일단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찰청에서는 대응 방안을 고심을 하다가 8개 시도 경찰청에서 기존에 운영을 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진 신고한 청소년 512명에게 대해서 도박 사안에 따라 훈방이나 직결 심판 청구 등 선처를 함과 동시에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등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서 도박 치유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한 결과 3개월 내에 재도박률이 1% 이하에 불과한 그런 어떤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부터도 자진신고 제도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들을 수가 있었고, 제도 안내를 받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자진신고를 했던 친구가 함께 도박을 했던 반 친구들에게 신고를 권유를 해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단체로 그 자진 신고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자녀와 같은 반 친구들이 도박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신고를 듣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자 한 3일간 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진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예,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니 이제 자진 신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효과적이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관을 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자진 신고 제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제가 도박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나 뭐 교육, 치료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사실 그간 청소년 도박 관련한 예방 대응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기도 했고요. 또 도박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불법 사금융 이용 등 어떤 경제적 문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해서요. 이에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5월 14일 날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6개 관계부처가 뜻을 모아서 그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8일 바로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도의 성공은 적극적인 자진신고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가 함께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고 접수 단계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자진신고 그 접수처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17 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언제라도 117에 전화를 걸어서 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고 이후의 절차인데요. 보호자 입회 하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신속히 도박 치유 그 전문 상담사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그리고 중독 검사를 같이 실시를 하고 그 상담 결과와 그 어떤 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 자진신고 청소년을 중독 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사건 처리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도박 금액이나 또 치유 프로그램 이수 결과 등을 고려를 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훈방이나 직결심판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선처를 할 방침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점은 이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경찰 처분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사건 처리랑 별개로 학교 전담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함께 신고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실시를 해서 도박 중독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나가는 노력을 병행을 합니다. 네. 자,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독성을 띈다는 건데요. 그러면 불법 대출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자진신고 제도 내에도 이런 2차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도박 청소년 중 12.7%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를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자진신고 제도에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불법 채무나 추심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진신고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여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은 그 전담 인력으로부터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신고 접수 절차 그리고 피해 회복에 이르는 모든 피해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또 그 대가로 요구하는 수고비 등이 모두 무효이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청소년 불법 사금융 관련한 그런 온라인 가정통신문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찰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끝으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꾸기 위한 모든 어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 성평등 가족부 등 부처와 협업을 해서 청소년 범죄 관련 예방 교육, 피해 회복, 또 소년범 선도 등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공동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박, 마약 등 어떤 신종 범죄 유형별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핵심 현장 인력인 학교 전담 경찰관의 어떤 전문성을 한층 높여나가는 한편 또 사이버 폭력 등 VR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던가 경찰 서별, 청소년 치안 정책 자문단 운영 등 체험과 참여 중심의 그 맞춤형 예방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관으로 근무를 제가 한 지 25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면 어떤 굉장히 또 슬프고 그 안타까움을 제가 먼저 느끼게 됩니다. 네.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프리카 속담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 청소년 보호 업무를 하면서 가장 이제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사이버, 도박 등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 또 학부모가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경찰과 상담을 해서 그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더 깊은 관심이 더해져야 할 때인데요. 오늘 살펴본 안전망들이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돼주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보영 경찰청 청소년 보호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